지금 어제 오늘 이거 어플이 살짝 불안정한 것 같아서 잠깐 다른 계정을 운영자로 해놨어요. 혹시 끊기면은 바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고요.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원영님도 들어오셨고, 혹시 꼭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스피커에 있다가 편할 때 질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면 위로 모시겠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일단은 잠시 꺼놓고요.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원님도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은 1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먼저 방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찬이님도 새로 뵙는 것 같고요. 카카오음에서는 이 방은 스타트업이나 창업, 부업, 사업,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거나 협업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방이에요. 지금 카카오음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고 클럽하우스에서는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월화수목금 아침 7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는 맨 윗줄에 있는 그리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확성기 버튼을 누르셔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시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이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정보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못 나누시는 경우에는 그 채팅에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니까 거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제 인스타로 DM을 주시면은 그쪽으로 제가 링크를 안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게 제 옆에 있는 계정이 그냥 음악용 계정이에요. 근데 어제 오늘 제가 음을 켜다가 앱이 갑자기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대비를 하려고 혹시 제가 끊겨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운영자를 추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제이님, 소라트님, 1님, KT님, 명원님, 영실님, 이따님, 찬이님이 카카오음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에는 이님, 세로미님, 스티브님 계시고 지금 대장님 오셨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어플이 불안정해서 제가 이모티콘이나 어떤 반응을 바로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표시가 되면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네, 1님,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거의 20회 정도 돼요. 이번 주가 4주째여서.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또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가 어렵다 하면 당연히 돌려 말씀을 하시는 전제로 이야기를 나눠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DM이나 톡으로 여러 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즈니스 모델 2편이에요. 사실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 전편이라고 해서 간단히 도입부를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좀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일단은 이제 2편이고요. 다음 편도 계속 있을 거긴 한데 오늘은 오늘대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 2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요. 일단은 왜 이게 중요한지를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내 사업을 하거나 내가 어떤 창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예정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꼭 정말 큰 사업이 아니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이나 생각이 없이는 지속이나 혹은 모티베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꼭 어떤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하다못해 재테크로서 투자를 하더라도 하는 입장이든 받는 입장이든 이 투자에 있어서 지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국내에 꼭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뭐 쏠림이나 에릭님처럼 가끔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에릭님이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도 어제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른 어떤 트렌드나 경기 그 다음에 문화 이런 부분들이랑도 연결이 서로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잘 수익을
벌 수 있으려면 혹은 나나 주변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에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이제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아젠다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2편이기 때문에 1편 혹은 비즈니스 모델 관련돼서 지난 날들, 이제 최근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하는 부분을 살짝만 언급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비즈니스 모델 2편에 있어서 왜 그런 분류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나라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 1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 비즈니스 모델 2편으로서 얘기를 드리려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유사한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류를 조금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분석하는 데 대해서 어떤 관점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럼 스타트업에서는 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리고 그걸 관점으로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류라는 관점에서 또 2편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오늘의 아젠다고요. 일단 그러면은 이 지난 이야기가 어땠는지를 간단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지금까지 이 방에서 특히 이제 초반에는 클럽하우스는 열지 않고 카카오음에서 먼저 테스트도 겸해서 열었었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개 플랫폼, 그다음에 매거진,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뉴스레터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사이드 잡의 정의나 마케팅 관련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눈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의료나 헬스케어 관련해서나 투자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즈니스 모델로 점점 이야기를 가져오는 데 앞서서 SNS, 왜냐면 저희가 지금 SNS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SNS를 X, Y, Z축으로 톱파보기를 한 다음에 나라별 업무 스타일이랑 비즈니스 차이를 방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들과 그 다음에 있었던 디지털 노마드 직군, 그 다음에 스타트업 뉴스나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가 등장을 했던 게 공간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혹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지지난주 정도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1편, 조금 이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 1편을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와 저작권, 특히 비즈니스를 위한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에 대한 비즈니스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런 뉴스나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캐치업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드렸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런 것들을 또 전제로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를 할 때에 플랫폼은 특히나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독과 더불어서 꼭 그것이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요즘에 정말 많은 비즈니스 모델의 비중을 차지하거나 혹은 꼭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플랫폼이라고 언급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프라이싱, 가격 결정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가격 결정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린 것도 오늘 얘기 드릴 비즈니스 모델 2편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순서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가 또 이제 진행되기 앞서서 비즈니스 모델 1편에서는 어떤 얘기를 드렸냐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지지난주 정도였는데 일단은 그 수익 모델의 분류를 할 때 그 각 비즈니스의 입장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각자의 경험에 기반한 해석도 다 다르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대체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드렸고, 스타트업이 이제 점점 대두되면서부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유행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자주 있는 착각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세워도 일확천금은 어렵고 계속 변화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미 성공하거나 실패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분석하는 건 쉽지만
앞으로 있을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화할지 혹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등등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직접 분류를 할 때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서는 그게 직접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중개를 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개념인지, 그다음에 제품인가 서비스인가, 그다음에 기계가 만드는가 사람이 만드는가. 그리고 사실 제품으로만 되어 있거나 서비스로만 되어 있는 것은 어렵고 둘이 이제 결국 혼합을 해서 비즈니스가 성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재 비중이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비중이 이루어지고 특히 거기에서 나온 지속성이나 영속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비즈니스 1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도입에 해당이 된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해가는 작업들을 또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아젠다대로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유사한 개념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는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이 설계하거나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분석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주로 쓰이는 모델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당장 창업을 하든 아니든 간에 혹은 소비자로서도 분명히 그런 모델들을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기업들이 하는 것 같았어 라는 관점에서 이게 어떤 카피캣인지 아니면 벤치마크인지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활용을 하는 데에도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분류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비즈니스 모델이랑 유사 개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 1편에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 수익 모델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랑 수익 모델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교집합이 있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사업 모델 또는 사업 모형이라고도 이제 조금 예전에는 쓰셨던 것 같아요. 사업 모델은 지금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사업 모형은 조금 예전 단어인 것 같고 이제 그냥 궁극적으로 말하면 돈 버는 방법인 거죠. 돈을 버는 방법 혹은 돈을 잘 버는 방법.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파고들면 어제 프라이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격, 가치, 비용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가치를 어떻게 수익으로 바꾸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혹은 그런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노력한 혹은 노동을 이뤄낸 팀이나 멤버분들의 여러 가치도 포함해서 그게 결국은 수익으로 남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입장에서는 결국 그 기업이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영속이나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 모델, 수익 모델 얘기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뭐가 있냐면 전략이라는 부분이랑 비즈니스 모델이랑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리셔 하는 부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비슷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할 거야? 혹은 전략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전략은 어떻게 보면 방향 자체를 정하는 거고요. 혹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일단은 계획을 짜는 부분이고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전략을 사업 전략이라고도 하고 비즈니스 전략이라고도 하고 여러 전략이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생각한 방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의 선택지 중에서 결국 어떤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느냐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전략을 짜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데 물론 전략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전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전략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죠. 제가 어제 프라이싱 얘기를 하면서 가격 결정 전략이라고도 했던 것처럼 전략이라는 큰 개념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로지컬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전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구체적으로 수익 혹은 이익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방법이나 과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나오고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돈이 벌린다. 혹은 이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라는 얘기는 꼭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도 사업 자체를 기획하는 거랑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드렸고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역사는 사실 최근이 되어서야 보편화됐어요. 그 전에는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수익 구조 정도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한 뭐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마진을 남기고 팔면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지금의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거나 100원짜리를 5000원에 팔면 정말 잘했다.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어떤 비즈니스 방향이었던 거죠.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구체적으로 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영상이나 그림, 뭐 음악 이런 어떤 지금 말하는 컨텐츠 분류의 것으로 결국은 트래픽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또 광고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기존의 TV 광고와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법을 구사하다 보니까 그런 인터넷에서 더 자주 쓰이는 많은 기법들을 통해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일종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의 추측에 불과한 거기는 하고요. 뭐 이게 결정적으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땅 비즈니스 모델 시작합니다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런 생각하는 법이랄까요? 이런 개념이다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알려지는 사람은 알프레드 챈들러 교수, 뭐 피터 드러커, 제가 마케팅 관련한 얘기하면서 피터 드러커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용어는 말 안 했지만 비즈니스 할 때 혹은 돈을 벌려면 뭐 이런 거, 뭐 시장 고려하고 고객을 고려하고 기술을 고려하고 등등 해야 돼 라는 점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좀 근간이 되는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작가로 유명한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책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언급을 한 부분으로서는 일단은 뭐 최초라고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역사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이 책에서 등장한 거는 1999년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뿌띠 잡식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이 전략이랑은 좀 다르다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모델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얘기 드렸고 이제 얘기 드릴 거는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스타트업에서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좀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혹은 지금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면 당연히 스피커로 올라오시는 것도 물론 괜찮고 혹은 말씀드렸던 듯이 채팅방에서 질문을 하시거나 혹은 나는 이런 걸 좀 잘 모르겠다 혹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코멘트를 하겠다 등등 많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제이드님도 올라오셨고요. 네, 원영님은 지금 출근 중이실 거지만 에릭님이나 제이드님도 언제든지 편할 때 마이크 열고 바로 말씀 주시면 제가 캐치업 할게요. 그래서 네, 원영님. 오늘은 재택근무합니다. 그러시구나. 처음이네요. 원영님이 이렇게 출근 중이 아닌
이건 제가 처음 보는데, 네, 그럼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요소가 있는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세션이랑 같이 좀 나중에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아까 살짝 얘기를 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거나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투자나 혹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평가를 하거나 받는 과정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창업을 하거나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가에 대한 전자의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선 보통 한 5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다시피 비즈니스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창출하고 전달하면 어떤 수익이 되는가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여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은 누구에게 뭘 해서 이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가치라는 부분을 잘 정의하지 못하면 그게 솔루션인지 뭐 아니면 그냥 잠깐 있다가 마는 것인지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만든다 할 때는 일단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하는 건지 뭐 편리함을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구에게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치를 그럼 누구한테 줄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라는 게 2번째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럼 이 어떤 가치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만약에 편리성 혹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유통을 할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제품이라면 생산이 필요할 거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계나 기획, 개발이나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취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창출한 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전달을 어떻게 할지.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막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하고 디자인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그걸 뭐 외부로 전달할지 아니면 제품이 돼서 어딘가에 도착을 하거나 도달을 하는 건지 그런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난 되게 좋은 서비스를 잘 생각했어. 혹은 되게 좋은 컨텐츠를 내가 막 굉장히 기발하게 생각했어. 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유통할지랑 결국 그리고 소비자한테 어떻게 도달할지를 생각을 안 하면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 고생을 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설계가 가격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서비스 개념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5번째는 결국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프라이싱에 있는 가격과 가치, 비용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금 얘기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걸 분석하거나 투자하거나 활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나한테 도착했는지 그리고 어떤 수익으로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좋은 투자 혹은 그 기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혹은 소비자로서도 이런 가치를 이렇게 독특하게 제공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혹은 어제나 그저께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서비스나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이슈가 있을 때 내가 대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쿠팡을 켜는데 쿠팡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막 머릿속으로 고민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이제 사용하시다가 이 부분은 다른 사이트랑 좀 다르네. 혹은 이 부분은 다른 데랑 같으니까 다른 뭐 지마켓
혹은 마켓 컬리를 내가 이용하면 이 부분은 대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고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어로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5가지 포인트가 비즈니스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받는 것도 제가 5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드는 과정을 이제 역으로 역산해서 물론 생각을 하면 좋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명확하게 가치 제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 가장 평가를 하는데 큰 요소거든요. 수익은 조금 바로 안 날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이 이후에 얘기했던 지속성이라든지 카피캣이 얼마만큼 생길 수 있나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가치를 제한을 할 수 없으면 그 서비스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꼭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일단 가치 제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이제 밖에서 봤을 때 평가할 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수익이 그래서 나는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비즈니스가 제대로 수익이 나서 0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뭐 적자가 났다 해서 내가 주문한 상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물론 이제 그건 소비자 보호원의 얘기를 하면 되지만, 혹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수익 메커니즘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 벌겠다는 건지 혹은 벌 수 있다는 건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순환이 되는지인 거거든요. 이제 막 그 기업이 어떤 봉사를 해야 되거나 굉장히 큰 기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공헌이라는 부분도 이제 기업의 한 요소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선순환이 될 수 있는가, 혹은 혼자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랑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플랫폼 구조를 통해서나 다른 제휴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결국 좋은 순환을 할 수 있는지도 평가를 하시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방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컨텐츠도 그렇고 비즈니스나 뭐 제품들도 그렇고 모방이 전혀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모방을 하겠죠. 근데 모방하거나 벤치마킹이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잘 방어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모델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진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 관계까지 전부 설계를 잘 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필요한 특허, 기술 특허든 BM 특허든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저작권을 생각하지 않거나 했을 때에는 당연히 다른 곳에서 똑같은 모델을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잘해서 물론 전체 시장이 커지는 건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먼저 만들었을 때 이게 모방이 불가능한지, 모방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특허나 저작권 등록을 해서 나나 혹은 나의 기업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리스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중요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투자를 했는데 더 잘하는 곳에서 혹은 자본이 많은 대기업에서 모방을 하고 게다가 특허도 뺏겼다 하면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기업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어떤 엔젤 투자나 아니면 주식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특허나 혹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얼마만큼 마련되어 있는지도 많이 체크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네 번째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지속성 혹은 계속성이거든요. 가치를 이제 창출을 하고 수익도 나온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도 되고 모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갈까가 사실 그 비즈니스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평가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이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고 막
전부 다 잃었지만 결국 지속되지 않았다 하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소비자로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전달하고 그래서 얼마나 벌 것인가 요 5가지를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평가를 받기 위한 5가지로는 가치가 명확한지, 그다음에 수익 메커니즘 명확한지, 그다음에 선순환이 되는지, 모방이 불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거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전반부의 얘기고요.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지금 스피커에 올라와 계신 분들도 물론이고 혹은 손을 들어주셔서 혹시 코멘트 하시거나 질문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네. 일단은 네, 지금 혹시 없으시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갈 건데요. 근데 지금 마침 채팅방에도 에릭님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 지금 여기 올려주신 것도 참고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도 나중에 물론 또 설명은 할 거지만 좀 자세히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9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때는 린 캔버스라는 것도 요즘에 등장을 한 게 있어요. 지금 종현님이 마침 네, 딱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랑 린 캔버스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또 다른 날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좀 각각이 되게 딥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후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에서 주로 쓰이는 모델이 무엇이 있나, 대표적인 것들을 좀 한 10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예시랑 비롯해서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 드린 부분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 주세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것도 절대 정답은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가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델이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실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막 메모를 하셔야 되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들으시고 나서 이 부분은 좀 잘 모르겠다 혹은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달라 하면은 이제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간에도 이제 조금 질문 주신 부분들을 좀 별도로 정리해서 또 브런치라든지 다른 링크들을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스타트업에서 주로 쓰이는 모델 중에 하나는 제품이랑 서비스가 무료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어디서 나느냐 하는 건 광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스타트업들에서는 흔히 적용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품이랑 서비스가 무료이고 광고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모델이라고도 약간 속어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자체는 무료이고 수익은 광고를 클릭하는 만큼 혹은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인터넷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처음에 만드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자본을 별로 들이지 않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막 쉬운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쉬운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또 넣는 부분들이 굉장히 패키지나 서드파티가 많이 생겨 있고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거기로 클릭을 유도하거나 하면 충분히 그걸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리스크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지금 이인홍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다시 필요하시면 네. 스피커로 초대하기를 드렸고요. 이게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초대 보내드려 볼게요. 네, 이농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랑 서비스는 무료인데 수익은 광고를 통해서 하는 모델이 있고요. 이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쓰는 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이나 리스크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는 유료이고 제품이 무료. 그러니까 제품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서비스에서 돈이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은 설치비. 네, 이농님. 네. 네. 말씀 중이신데 말씀 드려도 아니 괜찮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네. 네. 제가 클럽하우스에서 듣고 있다가 네. 네.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어떤 점이 들으시면서 궁금하셨어요? 일단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주의점 말씀해 주셨었을 때 네. 이제 다섯 번째 사항인데 네. 이제 저는 그냥 잠깐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시계하고 금은 자이아를 제작을 하는 사업을 네네.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엔드 스테이트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스위스 명품 브랜드처럼 한국의 명품 브랜드가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러니까 리버스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의 구조를. 네. 네, 그래서 그게 저희의 그냥 목적이고요. 네. 사업의 설정 목적이고, 그리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까 비즈니스 모델 평가 기준에 빗대어서 표현을 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그게 누구에게인데 그거는 이제 남들과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의 고객층이에요.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돈이 있는 사람. 네. 더 깊게 얘기하면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 네네. 돈이 있고 벌 줄 알고 더불어서 차별된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 네네. 네,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가치를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문화라는 거를 가치로 내세웠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떤 문화냐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전통 문화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이거를 세계에도 역사가 깊은 나라들이 몇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서 예를 들면 그냥 가장 간단한 예로는 4대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중국은 빼고요. 네. 중국은 황하 문명은 빼고 저쪽 위쪽으로 중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문화들을 시계나 액세서리 그다음에 그림 이런 걸로 이제 녹여내서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NFT랑 이런 거를 조금 접목시킨 그런 메타버스 매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현물이에요.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고급 브랜드 시계들, 뭐 하이엔드 쪽 시계들이랑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뭐 주얼들 이런 것들로 이제 제품 전달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순수익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상품 판매 금액의 33%를 잡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첫 번째 요소, 이제 구체적인 가치가 제공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쵸. 네. 네, 그 가치는 이제 저희는 일단은 이 문화를 그냥 문화로만 두고 공감을 하세요라고 안 하고요. 네. 이걸 클라이언트한테 맞춰드려요. 가장 예를 들면은 조디악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 네, 그게 조디악이 이제 효시는 이집트였고, 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12개월로 바뀐 거는 이제 바빌론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바빌론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그것보다 더 조금 더 본질적인 거는 탄생석이 있어요. 네네. 습관마다. 네. 그래서 저희 시계나 이런 거를 이제 사실 한국은 정말 좀 러비시한 문화가 있어요. 이거 조금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뭐 제가 본 관점만 볼 수도 있지만 다이아나 뭐 기타 브랜드 뭐 까르띠에나 뭐 이런 티파니 이런 브랜드에는 환장을 하는데 그게 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몰라 해요. 네네. 네, 다이아몬드 커팅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도 모르지만 네. 비싸니까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약간 저희는 그런 거를 개화시키고 싶다는 마음에 그런 탄생석이나 유색 보석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알려드려요. 네네. 그러면은 네. 그런 문화적인 어떤 부분을 접목시켜서 단순히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생각이나 철학도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지금 인홍님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가치를 제안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 가치는 이제 저희는 알려드릴 뿐인 거고 그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는 저희 구매를 하고 그걸 차고 다니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네네네. 네, 까르띠에를 제일 비싼 거 티파니라고 할게요. 네. 가장 예를 들면은 티파니에서 제일 높은 등급의 자야가 한 5,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뭐 그냥 그 급이.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550만 원에 만들 수 있어요. 같은 등급을. 네. 결론은 뭐냐면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되니까 그걸 산다는 걸 수도 있지만 네. 그걸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이제 보석을 차셨을 때 네. 그 보석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런 다이아몬드도 아닌 그냥 큐빅 제품을 차고 있어도 그게 다이아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가치를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품격과 인격을 갖추셔야지만 이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라는 설명을 더불어서 그런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만 그 가치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마지막으로 이 가치에 대해서 구현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고객한테로 전가시켜요. 그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를 실제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구현을 해서 그 문화를 활용하는 게 고객이라는 얘기신 거죠? 네네. 네, 왜냐면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거들먹거리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1차적으로. 네. 나 이거 샀어. 뭐 가장 제가 싫어하는 거는 롤렉스 차고 막 그거 저 개인적인 거는 롤렉스는 별로 이렇게 시계로 취급을 안 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뭐 과시용으로 보여준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또 마케팅 소재로 쓰여서 그거를 자극적으로 보여주면서 네.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뭐 그런 좀 유아적인 어떤 발상도 있고, 유아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그쵸, 저급하죠. 생각이. 근데 저급하죠. 소비자의 약간 술집 간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 말씀하시는 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취향 차이겠거니라고 그냥 이렇게 넘겨가게 됐어요. 너무 많은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서 시비 붙는 거는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 구성 요소가 이제 두 번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익 구성 요소는 제가 지금 여기에는 멘트를 지금 못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33% 그냥 순수익만 받아들여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이제 채팅창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요. 거기서 네. 솔아트님께서 지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33%를 유지하려면 네. 혹시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신지라는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게 나의 포인트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명인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명인들이냐면 한국 명인들이에요. 네. 그 명인재단에 등록되신 분들을 명인이라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그 외적으로 그 흔히들 뭐 종로바닥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종로에도 가면은 이런 커팅을 정말 예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사동에 가도 그렇고, 네. 익산이라는 유색보석 시장에 가도 그렇고. 네.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같이 콜라보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재단 설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재단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증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재단이면 이제 문화재단을 만드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중인데, 네. 그 외적으로는 지금 이거는 조금 말이 엇나갈 수도 있지만은 네. 그냥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일 지금 물에 올라와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지금 다이버 워치나 이런 거를 만들거든요. 파일럿 워치 이런 거를 지금 무브먼트나 이런 걸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작은 이제 스위스 무브먼트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시계 사업을 영위하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 네. 다 사장되셨고 그 중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힘이 부족한데 제가 이거는 좀 말은 안 하면 참 그렇고 좀 불편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UDT라고 해군 투스전단 이제 장교로 전역을 한 예비역이에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조금 뭐 사회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있지만은 이제 뭐 가짜 사나이나 이런 강철 부대가 이렇게 막 나와서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오래 오래 들어왔는데 네. 뭐 그렇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었던 일들이 이제 저희 전단, 그러니까 국방부 측에서 이 다이버 워치에 대한 그런 루미녹스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미국 네이비실 같은데 보면 네이비실은 미국의 UDT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 분들이 그 루미녹스라는 시계에 그 자기의 부대 마크를 입혀서 만든 그 수익은 일정 부분을 그 네이비실로 환원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 재단을 설립 중이고 저희가 이제 제가 사업 대표이사는 저가 됐고 그래서 제가 어디 정부 돈을 끌어오지는 않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루미눅스를 예로 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을 영위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군대를 무시하는 풍조도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에릭님? 네. 그걸 네. 네. 제가 말을 중단할게요. 아니요. 네, 일단. 괜찮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에릭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셔서 마이크 여신 것 같은데 말씀 알려주세요. 네. 그 내용 재미있게 듣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만 약간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8시까지인데 7시 50분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그럼 저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네. 왜냐면은 저는 막 피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그거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릭님. 지금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네네. 아니요, 그래서 네, 에릭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전달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코리안 럭셔리를 해외로 수출하고 거기에 걸맞는 분들께 제공한다. 그걸 위해서 뭐 재단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없는 영역이니까. 다만 이런 부분을 이제 전달하실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굉장히 쉽고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네네. 피치 내용을 정리해서 네네. 3초 안에 재밌겠다 무슨 말이지? 그리고 10초 안에 대충 이해가 되게 이런 피치안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주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안 그래도 계속 그게 있었는데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에릭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지금 이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 좀 아젠다를 이끌어갈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에릭님이 먼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농님 말씀 주신 것도 지금 에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고 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얘기 드렸던 비즈니스 모델에 빗대어서 어떤 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농님의 어떤 실제 사례를 말씀 주신 부분이 되게 공감도 가면서 재밌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에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농님의 어떤 포인트를 또 같이 추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괜찮으시면은 이제 아직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얘기를 마저 하기는 할 거지만 이 윗줄에 있는 이 지금 화면의 윗줄에 있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거기 채팅창에서 다들 이야기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들 코멘트도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이농님이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만약에 혹은 제품 사진이나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서 또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무지몽매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저는 되게 재밌고 아마 다른 분들도 지금 재밌게 들으시면서 채팅창에 질문도 써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재밌는 만큼 잠깐 흘러가는 이야기보다는 또 필요한 부분을 같이 포커싱해서 어떤 다른 날에 그럼 이농님 브랜드에 대해서 정확히 같이 다루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뭐 투자 혹은 소비자의 인식이나 마케팅에 연결할 수 있을지를 또 같이 이야기를 또 따로 해보면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농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지금 본인이 운영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점에서 또 에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단어 선정 혹은 문장을 이야기를 해야 그 부분들이 더 구체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팁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에릭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1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중간중간에 뭐 얘기 주시는 코멘트들에 따라서는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다 전달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얘기를 다 못 드리는 부분은 또 이제 다른 날에 이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스타트업에서 주로 쓰이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고민해 볼 수 있나에 대해서도 마저 이제 조금 간단한 버전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타트업에서 주로 쓰이는 모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품과 서비스가 무료고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은 제품은 무료인데 서비스는 유료인 부분인데요. 이게 특히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는 공짜 폰이 있고요. 핸드폰은 무료로 제공하고 대신에 통화료를 받는 거가 큰 예시이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이 안 드실 수 있지만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품은 무료인데 서비스는 유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계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건 무료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ATM 수수료라든지 혹은 다른 서비스들에서 물론 이자도 나오지만 서비스 자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도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하드웨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가 IBM이나 HP 경우가 있어요. 혹은 반대로 하드웨어는 무료로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가 비디오 게임이 많거든요. 비디오 게임 콘솔 같은 경우에는 원가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제공을 하거나 공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제품이랑 다른 서비스에 합을 할 때 한쪽은 무료이고 한쪽은 유료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요즘에 좀 유행을 하는 모델인데요. 프리미엄인데 프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가 아니라
자유의 프리를 넣어서 프리미엄 모델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본 서비스는 무료인데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 하는 거여서 링크드인이나 스카이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입 장벽이 있을 때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대신에 좋은 부분은 유료로 내라라는 모델을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치 모델인 건데요. 이게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프라이싱 관련해서 가격과 가치와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가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는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 신약 같은 경우에는 가치 모델의 분류로 많이 범주로 넣거든요. 왜냐하면 그 약 자체는 뭐 연구비, 혹은 이제 제조하는 뭐 비용 이런 건 있지만, 결국 그 연구 개발에 있어서 그 이제 실제로 제작된 거 외에도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앞으로 가져다 줄 것인가를 수익으로 환산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사용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를 환산하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프라이싱 전략, 어제 얘기드린 프라이싱 전략이 필요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번째부터 10번째를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6번째는 포트폴리오 가격 정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되게 다 다른 용도와 다른 가격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이랑 서비스를 다양하게 갖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이 상품은 얘한테 적용을 하고 이 상품은 어느 기업에 뭐 제공을 하고 하는 식으로 높은 수익부터 낮은 마진까지 다 함께 같이 제공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대신에 자본이 많이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특징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규모 경제에 대한 가격 정책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약간 가격의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어제 솔님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처럼 기업과의 어떤 B2B에 있어서 특히 이제 큰 가격을 책정은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종류는 좀 적은 경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종류는 적게 하고 가격이 대신 굉장히 B2B다 보니까 커서 그런 부분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경쟁 확보를 이제 위한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경쟁력으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을 저렴하게 하는 부분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판다 하는 게 전략이 있다면 가격을 저렴하는 하는 것 자체는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9번째는 이제 부가 기능 사용료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까는 제품이 무료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한 다음에 추가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경우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부가 기능이 복잡하게 존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개발하거나 시스템이랑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가 기능 혹은 옵션에 대한 사용료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경우가 9번째고요. 10번째는 보통 면도기 모델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일단은 제품을 하나를 팔고, 근데 그 제품이 구성이 있어서 일부 구성을 계속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도기도 그렇고요. 프린터랑 잉크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도 프린터 자체는 그 기계에 비해서는 싸게 가격을 매기고 대신 잉크 카트리지를 굉장히 비싸게 매겨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넓게 말하면 그 프린터에 대해서 잉크를 계속 팔거나 프린터를 고쳐주거나 혹은 관리를 하러 등장하시는 분들, 이제 그 서비스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넓은 의미의 구독 모델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모델들이 스타트업에서 주로 쓰이는 모델들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요 10가지는 제목은 이따가 채팅창에 조금 지금 제가 빠르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채팅창에도 키워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등장을 하는 건데,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모델들 중에
제품이 무료고 서비스가 유료이거나 제품이 유료이고 서비스가 무료이거나 이런 제품이랑 서비스의 합을 어떻게 수수료나 요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서 대여 서비스가 비즈니스 모델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요것도 일단은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고 조금 마무리, 왜냐면 오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마무리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일단 대여에 관해서는 예전에 공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할 때 공간을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뭐 월세가 될 수도 있고 입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공간을 대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상에서 공간을 대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굉장히 그런 사례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뭔가 물건을 두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전부 어떤 사이트에 올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상의 공간 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공간 대여도 오프라인, 온라인이 나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대여하는 입장은 내가 어딘가를 가서 쓰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가져와서 쓰는 게 물품의 대여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화책을 빌려서 읽는다 하는 것도 사실 물론 이제 그 컨텐츠 저작권이나 이런 게 정말 괜찮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여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만화책이나 혹은 영화나 비디오, 예전에는 이제 비디오로 봤었는데 그런 거를 대여하는 모델이 굉장히 시스템화되고 체인점으로 만들어져서 크게 성장한 게 일본의 츠타야이거든요. 츠타야는 한국에도 그 브랜딩을 어떻게 했는지 책이 굉장히 많아서 좀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원래는 단순히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가게였어요. 근데 워낙 그렇게 브랜딩을 하고 공간으로 나아가고 브랜딩에 있어서도 책을 사는 고급 공간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츠타야 하면은 비디오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제 옛날 세대고 우리나라 말로 MZ세대라면은 스타벅스랑 연결된 굉장히 고급 서점으로 브랜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B2C에 대한 부분이지만 B2B로서의 물품 대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터 아니면 사무기기들 혹은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구매를 하고 나서 조금 대형으로 기업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에어컨이나 공조 시스템은 그거를 월별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서 에어컨을 쓰다 고장이 났다 하면은 이제 필요할 때 애프터 서비스로 어떤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오시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기업이나 크게 관리를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처럼 뭔가 에어컨이나 혹은 어떤 공조라든지 시스템 전체나 환기나 여러 가지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절대로 생기면 안 되는 공간에 있어서는 월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대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여냐 이제 구독이냐 하는 부분은 각각 기준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여를 단순 대여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구성을 복잡하게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인스톨을 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조금 기술을 갖고 있거나 웹에서 활동하시는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모델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오늘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물론 비즈니스 모델 2편에서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다른 아젠다랑 포함을 해서 계속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고 다음 주 이후에 예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예고편처럼 요런 주제를 다룰 거다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얘기 드린 거는 비즈니스 모델 2편 이전에 비즈니스 모델 1편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라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 1편에서 다뤘던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분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기초 혹은 도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유사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특히 전략이랑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를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 5가지랑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거나 혹은 분석하거나
또는 소비자로서 그걸 활용하는 데 대해 있어서 어떤 요소가 있을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평가, 분석에 대해서 인홍님이 이제 올라와 주셔서 본인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혹은 분석 평가에 대해서 연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실제 사례를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스타트업에서 그럼 주로 쓰이는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10가지를 소개를 드렸고, 제가 요거를 조금 빠르게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따 채팅창에 다시 써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오늘 얘기 드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가 굉장히 많지만 대여, 그 다음에 공간을 대여하는지 혹은 내가 물품을 대여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고 물품 대여 같은 경우에도 B2C랑 B2B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드린 내용들이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할까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사실 지금 이제 이 제목이 스타트업 부업, 창업, 사업 포함해서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결국 큰 스타트업이 되려면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드 프로젝트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여기 리스너에 계신 로우님이랑 다른 방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다가 좀 그 부분을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이기도 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주셨던 메타버스랑 NFT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말고도 이 클럽하우스 아니죠? 카카오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을 조금씩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각각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치 인터뷰처럼 혹은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약간 가상의 컨설팅이라고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주는 다다음 주는 아닌데 그 다음 주쯤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꼭 또 절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린이랑 그다음에 에자일, 그다음에 그로스 해킹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프라이싱 관련해서 작품이나 컨텐츠를 구매할 때 어떤 가격을 생각을 하면 되는가,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회 정도 했는데 또 지금 얘기 드린 것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숫자가 많이 넘버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꼭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을 통해서든 혹은 채팅방을 통해서든 언제든지 코멘트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 드리면은 요 스타트업, 창업, 부업, 사업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같이 대화를 하고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을 여러분들의 니즈나 요청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채팅창은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는 맨 윗줄에 오른쪽에 3번째 버튼, 확성기 버튼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클럽하우스에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음을 깔거나 찾기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인스타로 DM을 보내주시면은 링크에 대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스피커로 올라와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한마디씩 원영님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출근 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한 분씩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8시 정도부터 뉴스방들이 많아서 뉴스도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요즘에 있는 그런 이제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뉴스랑 제가 얘기 드린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원영님 혹시 지금 말씀 가능하신가요? 혹시 오늘 듣고 어떠신지 말씀 주세요. 네, 오늘 대문로 와가지고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매일 잘 듣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여가지고 제가 좀 말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영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막 어떤 전문적인 코멘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이런 말은 좀 어렵다라고 또 말씀을 주시면 제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괜히 어렵게 표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리님 혹시 어떠세요? 마이크 여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혹시 오늘 또 듣고 어떠신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들어와서 들을 때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다시 업데이트되고 다시 한번 리뷰 가능해서 되게 좋고요. 특히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누구한테 무엇을 왜 어떻게 제공해서 얼마나 받을 것인가, 평가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체크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릭님도 사실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다루셨고 또 다루고 계시다 보니까 저도 얘기를 하면서 에릭님한테 에릭님이 만족하시면 좋은 참고가 되는 정보가 아닐까 하는 저 나름의 약간의 기준이 살짝 있고요. 제이드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일단 오늘 어제랑 오늘이랑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구조로 돈을 벌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되게 대량 생산해서 대량 납품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되게 소수의 원한 니즈라도 이제 거기에 딱 맞춰서 수익화 구조를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절이 왔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치타야 서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이제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될 것 같다는 니치 마켓, 쉽게 말하면 이제 빈틈을 잘 노려서 사업을 한다면 좋은 수익 구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워낙 지금 스타트업 경쟁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보니까 니치 시장, 틈새 시장을 어떻게 찾는지 혹은 꼭 그게 또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있던 기업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갈지를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농님 오늘 여러 가지 소개 말씀 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농님, 3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농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이제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문화랑 어떻게 연결해서 가치를 창출하는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서 사실 문화예술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기업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문화에 따른 그 컨텐츠 가치에 대한 인식도 있고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관습적인 가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풀어가는지도 채팅창을 통해서도 그렇고 괜찮으시면 또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는 다음에 어떤 세션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고요. 이제 처음 비즈니스 모델 언급할 때도 얘기 드렸듯이 이게 한마디로 한 번에 간단히 정의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좀 되게 내용이 많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상황이랑 비즈니스랑 문화랑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이제 자주 있는 착각으로 얘기를 드렸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있던 성공이나 실패한 모델을 우리가 분석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요. 앞으로 있을 모델을 예측하거나 혹은 내가 기업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는 입장이거나 분석을 하는 입장, 그리고 소비자로서 활용을 하거나 앞으로의 대안을 생각할 때에는 예측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변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분류도 생각을 하고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활용을 하시든지 간에 참고가 많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피커에 계신 분들도 자리 지켜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시거나 코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농님도 또 이렇게 직접 올라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대해서 내 기업은 이렇다라고 또 선뜻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또 푹 쉬시고 좋은 주말 보내신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카카오 음에 있는 제 프로필 클릭하셔서 거기로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1에서 제가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3일을 제대로 말하고 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방은 닫을게요. 3, 2, 1